은퇴가 눈앞인데 막상 준비된 게 별로 없다고 느끼신 적 있으시죠? 매달 생활비는 얼마나 들어갈지, 국민연금만으로는 과연 버틸 수 있을지, 집은 있는데 현금은 없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실제로 50대에서 60대 이상 분들 중 많은 분들이 지금 준비해도 늦은 거 아닐까 하고 고민하십니다. 그런데 안심하셔도 됩니다. 지금이라도 제대로 방향만 잡으면 늦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퇴직 전문 자산관리사 김호영입니다.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신가요? 최근 노후자금 설계의 핵심은 과거처럼 무작정 10억을 모으자는 방식이 아니라 매달 500만 원씩 들어오는 현금 흐름을 만드는 게 핵심입니다. 이 500만 원 꼭 부자만 가능한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당장 내가 어떤 자산을 가지고 있고 어디서부터 점검해야 하는지만 알면 누구나 현실적인 노후 설계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에서는 은퇴를 앞둔 지금 내가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생활비 500만 원을 만들 수 있을지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드립니다. 지금부터 하나씩만 따라오시면 됩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에 앞서 생활비 500만 원이 왜 지금의 은퇴 기준이 되었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 숫자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부터 짚어보겠습니다. 과거에는 은퇴를 위해 10억이라는 목돈을 모아야 한다는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고정된 자산보다는 매달 안정적으로 들어오는 소득이 훨씬 더 중요한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 배경에는 단순히 시대의 흐름뿐 아니라 실제 생활비 구조의 변화와 금융 환경의 변화가 있습니다. 우선 생활비 5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어디서 나왔는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산하국민연금연구원이 2021년에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에 거주하는 60대 부부가 적정한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월 지출은 약 330만 원 정도로 집계되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적정한 생활이란 병원에 자주 다니거나 큰 병을 앓지 않고 기본적인 주거식 비교통 비문화생활까지 포함한 지출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 수치는 어디까지나 평균값입니다. 실제로 인터뷰나 상담을 해보면 많은 분들이 말하는 희망 생활비는 400만 원에서 500만 원 사이에 몰려 있습니다. 여행이나 취미 활동, 손자녀 교육비, 경조사 등을 포함하면 400만 원으로는 빠듯하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나 초기 은퇴 시기는 활동량이 많고 건강 상태도 비교적 양호하기 때문에 오히려 소비가 더 많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시기를 액티브 시기라고 부르는데 평균적으로 은퇴 후 첫 5년에서 10년 정도가 이에 해당합니다. 문제는 이 시기를 지나면서 소비는 점차 줄어들지만 일정 시점이 지나면 다시 의료비나 간병비 등으로 지출이 증가하는 패시브 시기가 온다는 점입니다. 결국 은퇴 후 생활비는 고정되어 있지 않으며 시간 흐름에 따라 변동이 크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이런 이유로 일정 금액의 목돈보다 매달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 중요한 기준이 된 것입니다. 이와 함께 고려해야 할 또 하나의 요소는 물가 상승률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식료품, 공공요금, 병원비 등 주요 지출 항목의 가격이 눈에 띄게 상승했습니다. 예를 들어 2019년과 2025년을 비교했을 때 쌀과 육류, 채소류 가격은 평균 18% 이상 올랐고 도시가스 요금은 30% 이상 상승했습니다. 앞으로도 물가가 꾸준히 오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재 500만 원이 10년 후에도 동일한 가치를 가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연금 수령액이 고정되어 있다면 실질 구매력은 계속해서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물가를 고려한 연금 설계, 즉 매년 일정 비율로 증가하거나 자산 운용 수익으로 커버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합니다. 또한 투자 수익률과 물가 상승률의 관계도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 후에도 자산의 일부를 금융상품에 투자하고자 하는데 이때 기대 수익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낮다면 자산의 실질 가치는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연 2% 수익률을 기대하며 금융상품에 투자했지만
물가 상승률이 3%였다면 실제로는 마이너스 1%의 손실을 본 셈입니다. 이런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선 보수적인 투자와 고정소득 중심의 설계가 필요합니다. 즉, 고정적인 연금 수령액을 확보해 두고 여유 자산을 통해 유동적으로 운용하는 투트랙 전략이 효과적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생활비 500만 원을 기준으로 얼마나 준비해야 하는지를 간단히 계산해 보겠습니다. 매달 500만 원, 즉 연간 6천만 원이 필요하다고 가정하고 은퇴 후 25년을 살아야 한다고 보면 총 15억 원이라는 금액이 나옵니다. 하지만 이 수치는 현재 시점에서 미래의 비용을 그대로 단순 합산한 것이라 실제 준비해야 할 금액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실제 은퇴 자금 계산에는 은퇴 시점에서의 화폐 가치, 물가 상승률, 투자 수익률 등을 반영하여 현재 가치로 환산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물가 상승률과 투자 수익률이 같다고 가정하면 위의 변수는 상쇄되어 계산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6천만 원 곱하기 25년으로 15억 원이라는 수치가 나오고 이를 다시 현실적으로 조정하면 보통 약 10억에서 12억 원 사이의 자금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도출됩니다. 이 계산은 25배 법칙이라고도 불리는데 연간 생활비의 25배를 은퇴 자산으로 준비하라는 간단한 계산법입니다. 물론 이 방법은 매우 단순화된 방식이며 실제 설계에는 훨씬 더 많은 변수와 정교한 시뮬레이션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생활비 500만 원은 단순한 희망이 아니라 여러 자료와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나온 현실적인 수치입니다. 중요한 건 이 500만 원을 내가 지금부터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국민연금과 주택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까지 다양한 소득원을 조합하고 자산을 현금 흐름 중심으로 재구성하면 충분히 가능성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앞으로 그 구체적인 방법까지 하나하나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지금까지의 흐름을 정리하면 10억이라는 숫자가 아닌 매달 안정적인 생활비 500만 원이야말로 진짜 은퇴 준비의 기준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숫자만이 아니라 삶의 질, 심리적 안정, 예측 가능한 미래를 위한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생활비 500만 원이라는 기준이 단순한 계산이 아닌 현실적인 기준임을 이해했다면 이제는 그 금액을 실제로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는지를 살펴볼 차례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그런 돈을 매달 어떻게 만들지? 라는 걱정부터 하게 됩니다. 특히 퇴직을 앞두고 있거나 막 퇴직한 50대에서 60대 사이의 분들은 정기적인 월급이 끊긴 이후의 소득 구조를 막막하게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막연한 불안감은 내가 가진 자산과 소득원을 명확히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생활비 500만 원을 현실적으로 만들어가는 방법을 순서대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소득 자산을 숫자로 정확히 파악하는 일입니다. 이때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국민연금입니다. 국민연금은 우리가 흔히 자동으로 나오는 돈처럼 생각하지만 실제로 수령 시점과 금액은 사람마다 크게 다릅니다. 따라서 가장 먼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또는 통합연금 포털에 접속해 내 연금 알아보기 기능을 통해 예상 수령액을 조회해 보는 것이 필수입니다. 이 기능은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누구나 3분 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부부가 함께 은퇴를 준비 중이라면 배우자의 예상 수령액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은퇴 후의 소득은 합산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많은 전업주부 또는 과거에 단기간만 직장 생활을 했던 분들이 국민연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수령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임의가입 제도나 추납 제도를 활용하면 연금 수령액을 늘릴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임의가입이란 소득이 없거나 사업자가 없는 사람도 본인의 의사로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50대 여성의 경우 과거 직장 경력이 3년 정도 있었다면
앞으로 7년만 더 임의 가입을 하면 10년을 채워 연금 수령 자격을 갖출 수 있습니다. 또한 과거 미납된 보험료를 소급해서 납부할 수 있는 추납제도도 활용 가능합니다. 이 제도를 통해 최대 10년까지 보험료를 소급 납부하고 연금 수령 금액을 상당히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특히 배우자가 주된 소득원이었던 가정에서는 배우자가 사망한 후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외에도 주택연금은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주택연금은 국가가 보증하는 금융상품으로 본인 소유의 집을 담보로 맡기고 그 집에서 계속 거주하면서 매달 연금을 받는 방식입니다. 현재 기준으로는 부부 중 한 명이라도 만 55세 이상이고 주택의 공시가격이 12억 원 이하일 경우 가입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시세 8억 원대 아파트에 거주하는 65세 부부가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월 약 180만 원에서 220만 원 수준의 연금을 평생 받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 연금은 부부 중 한 명이 살아있는 한 계속 지급되기 때문에 고정적인 현금 흐름으로서의 안정성이 매우 높습니다. 물론 단점도 있습니다. 사망 후 자녀에게 집을 상속하기 어려울 수 있고 가입 이후에는 집을 팔 수 없습니다. 하지만 노후에 매달 일정 금액을 받으며 살 수 있다는 점에서 심리적 안정감을 줄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수단입니다. 국민연금과 주택연금을 더해도 여전히 생활비 500만 원에는 못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퇴직급여와 개인연금입니다. 퇴직급여는 일반적으로 퇴직 시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지만 IRP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옮겨 연금 형태로 수령하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IRP 계좌는 연간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연말정산 시 최대 약 115만 원 수준의 세금 환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50대의 IRP 계좌를 활용하면 10년 동안 원금만 9천만 원을 만들 수 있고 여기에 보수적인 운용 수익률 3%를 적용하면 약 1억 원에서 1억 1천만 원까지 자산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이를 연금처럼 나눠 수령하면 매달 40만 원에서 50만 원 수준의 생활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 50만 원은 단순한 금액이 아닙니다. 하루 4시간씩 시간당 1만 2천 원을 받고 일한다고 가정했을 때 50시간의 노동을 대신하는 소득입니다. 즉, 연금 50만 원은 한 달 50시간의 자유를 사는 것과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 중 하나는 연금저축입니다. 연금저축은 IRP와 마찬가지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이며 연간 최대 600만 원까지 납입이 가능합니다. IRP와 연금저축은 합산하여 연간 900만 원까지 세액 공제가 가능하며 두 상품을 적절히 분산하여 운용하면 더욱 효율적인 자산 설계가 가능합니다. 특히 50대 이상이라면 수익률보다 안정성과 세제 혜택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이런 상품들을 내가 어떻게 조합해서 실제로 매달 500만 원을 만들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은 지금부터의 자산 점검과 설계 순서에 달려 있습니다. 첫째, 국민연금과 배우자 연금을 합산하여 예상 수령액을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본인이 월 90만 원, 배우자가 월 60만 원이라면 합산 150만 원입니다. 둘째, 주택연금 활용 가능 여부를 따져봅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부부가 가입할 경우 월 약 200만 원까지 수령 가능하므로 합산 350만 원 확보가 가능합니다. 셋째, IRP 또는 연금저축을 통해 개인연금 수령액을 만들 수 있는지를 봅니다. 월 40만 원 수준의 수령이 가능하다면 합산 금액은 390만 원에서 400만 원 수준입니다. 마지막으로 추가적으로 필요한 금액은 단기 투자 자산, 예를 들어 정기예금, 채권형 펀드 또는 소액 부동산 수익 등으로 채울 수 있습니다.
이처럼 생활비 500만 원은 단순히 모아야 할 금액이 아니라 국민연금, 주택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단기자산 운용까지 포함한 소득의 구성으로 접근해야 현실적인 설계가 가능합니다. 특히 중요한 점은 이 모든 준비는 지금부터라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내가 갖고 있는 연금과 자산을 점검하고 매달 얼마나 들어오는지, 앞으로 얼마나 더 확보할 수 있는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마지막 한 가지는 이 모든 과정을 혼자 고민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라는 점입니다. 국민연금공단, 금융감독원의 연금 포털, 각 금융기관의 IRP 상담 서비스 등은 무료로 제공되고 있으며 많은 분들이 막상 해보면 어렵지 않았고 더 빨리 시작할 걸 그랬다는 말을 합니다. 단 1년만 준비가 빨라도 수령액은 수십만 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바로 그 1년의 차이를 만들 수 있는 시점에 계신 겁니다. 지금까지 생활비 500만 원이라는 기준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그 금액을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국민연금, 주택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을 통해 기본적인 현금 흐름을 확보하는 방법을 설명드렸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간과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시기가 있습니다. 바로 은퇴 직후부터 국민연금을 받기 전까지의 소득 공백기입니다. 이 시기를 어떻게 버티느냐에 따라 노후 자산 전체의 운명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 수령 시기를 기준으로 은퇴 재정을 설계합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보통 62세에서 65세 사이에 시작되며 점점 더 늦춰지는 추세입니다. 반면 정년은 대부분 60세 전후로 마무리되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약 3년에서 5년 정도는 아무런 고정 수입 없이 버텨야 하는 공백기가 생깁니다. 이 시기를 제대로 대비하지 않으면 원래 계획했던 자산 운용 구조가 무너지고 자산을 급하게 인출하거나 손해를 감수하면서 생활비를 충당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 공백기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예로 실제 은퇴 상담 사례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58세에 정년 퇴직한 어 씨는 퇴직금 1억 2천만 원을 받고 62세부터 국민연금 100만 원을 받을 계획이었습니다. 매달 생활비로는 약 350만 원이 필요했기 때문에 퇴직 후 4년간 필요한 금액은 약 1억 6,800만 원이었습니다. 결국 퇴직금만으로는 생활비를 모두 감당할 수 없었고 투자 수익도 크지 않아 일부 예금과 보험을 중도해약해야 했습니다. 어 씨는 국민연금이 나오기 전까지가 이렇게 힘들 줄은 몰랐다고 말합니다. 이런 경우가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 은퇴 설계에서 가장 위험한 시기가 바로 이 공백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소득 공백기를 어떻게 준비할 수 있을까요? 핵심은 예측 가능한 지출 규모를 설정하고 최소 3년에서 5년치 생활비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전략들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단기 예금이나 CMA 계좌를 활용한 생활비 계정 분리입니다. 생활비를 일반 자산과 분리하여 따로 보관하면 소비 통제와 심리적 안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매달 300만 원이 필요한 경우 1년 생활비인 3,600만 원을 단기 예금 상품으로 따로 설정해 두고 매월 자동 이체로 생활비만 분할 인출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정기적인 수입처럼 느껴지고 급작스러운 지출로 인한 자산 손실도 막을 수 있습니다. 둘째, 투자 자산의 일부를 안정적인 배당형 자산으로 전환하는 전략입니다. 50대 이후에는 수익률보다 현금 흐름이 중요해지기 때문에 배당주 펀드나 인컴형 ETF와 같이 일정 금액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자산을 편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연 5% 배당률을 기준으로 할 때 5천만 원을 배당형 자산에 투자하면 매년 약 250만 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은 매달 20만 원 이상으로 환산되며 소득 공백기에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원금 손실의 가능성은 있지만 보수적인 운용과
포트폴리오 분산을 통해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셋째, 공백기를 메우는 소액활동 소득 설계입니다. 은퇴 이후에도 일할 수 있는 능력이 남아 있다면 하루 2시간에서 4시간 정도의 소일거리로 월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의 소득을 만드는 것도 매우 유용합니다. 예를 들어 동네 도서관 사서, 마을버스 정리요원, 학교 방과 후 프로그램 강사, 키오스크 운영 보조 등은 50대 이상을 선호하는 일자리로 꼽힙니다. 특히 요즘은 지자체와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시니어 일자리 지원 사업이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어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나 노인 일자리 포털에서 쉽게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활동은 단순한 소득을 넘어 일상의 루틴을 만들어주는 정서적 효과도 큽니다. 넷째, 퇴직급여 수령 시점 조정입니다. 많은 분들이 퇴직금을 퇴직 직후 일시금으로 수령하지만 이 시점에 수령하면 과세 구간이 높아져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경우도 많습니다. 퇴직금 전액 또는 일부를 IRP로 전환하고 수령 시기를 연기하는 것도 공백기 대비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IRP 계좌는 원리금 보장형 상품에 편입할 수 있고 중도 인출도 가능하기 때문에 유연한 운용이 가능합니다. 여기에 더해 연금 수령 형태로 전환하면 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어 효율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다섯째, 소득 공백기 시작 전 자산의 현금화 계획 세우기입니다.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필요시 단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소형 부동산 매각, 임대 전환, 전세금 일부 활용 등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단, 부동산 매각은 시기 조절이 어렵고 거래 비용이 크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히 준비하고 계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섯째, 보험 상품의 재점검과 구조조정입니다. 은퇴 이후에는 과도한 보장성 보험보다는 실질적 의료비 보장과 치매, 요양 등의 장기 위험에 대비한 상품 중심으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일부 저축성 보험이나 만기형 보험의 경우 은퇴 직전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자산들을 소득 공백기에 분할 인출하는 방식으로 설계하면 안정적인 흐름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공백기 이후 다시 정상적인 노후 현금 흐름 구조로 연결되는 계획을 미리 세워두는 것입니다. 공백기 대비가 끝나면 국민연금, 주택연금, 개인연금 등에서 본격적인 수령이 시작됩니다. 따라서 공백기를 일시적인 과도기로 인식하고 자산을 소진하지 않고 연결할 수 있는 흐름이 중요합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50대이신 분들이라면 국민연금 수령까지 남은 시간을 정확히 계산해 보시고 위에서 언급한 전략 중 본인에게 맞는 것 2개에서 3개 정도만 실행하셔도 충분히 준비가 가능합니다. 가장 위험한 것은 아무런 대비 없이 그때그때 자산을 깨서 버티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결국 자산의 조기 고갈로 이어지고 후반기 노후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리게 됩니다. 오늘 이 파트에서 말씀드린 공백기 대응 전략은 생활비 500만 원이라는 기준을 완성도 있게 설계하는 데 있어 빠질 수 없는 핵심 퍼즐입니다. 눈앞에 3년에서 5년을 탄탄하게 준비하셔야 이후에 20년에서 30년이 안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은퇴 이후 필요한 생활비 500만 원의 근거와 그 금액을 구성하는 방법, 그리고 국민연금 수령 전까지의 소득 공백기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현실이 남아 있습니다. 바로 부부 중 한 명이 먼저 세상을 떠났을 때 남은 사람의 생활비는 어떻게 바뀌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노후 준비를 부부 단위로 생각합니다. 국민연금도 두 사람의 합산 수령액으로 보고 주택연금도 공동명의로 가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은퇴 이후에 긴 시간 동안 두 사람이 항상 함께하는 경우는 드물고 언젠가는 한 사람이 먼저 홀로 남겨지게 됩니다. 이때 소득 구조는 어떻게 달라지고 생활은 어떻게 변화하게 될까요? 우리나라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여성의 평균 수명은 남성보다 약 6년에서 7년 정도 깁니다.
즉 일반적인 부부의 경우 남편이 먼저 사망하고 아내가 홀로 남겨지는 상황이 더 많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65세, 아내가 63세일 경우 남편이 80세에 사망하고 아내가 87세까지 생존한다고 가정하면 아내는 남편 없이 약 7년간 홀로 생활해야 합니다. 문제는 이 시기에 들어오는 소득이 줄어든다는 점입니다. 먼저 국민연금을 살펴보면 부부가 각자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있다가 한 명이 사망할 경우 살아있는 배우자가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족연금은 사망자의 전체 연금액이 그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일부만 승계됩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매월 국민연금 120만 원을 받고 있었고 아내가 80만 원을 받고 있었다면 남편 사망 이후 아내는 본인의 연금 80만 원을 유지하거나 남편의 유족연금을 일부 받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이때 두 연금을 모두 100% 수령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니고 중복 지급 제한 규정에 따라 하나의 연금은 전액, 다른 하나는 일부만 받게 됩니다. 결국 부부가 함께 있을 때는 월 200만 원이던 국민연금이 한 사람이 사망하면 약 130만 원에서 150만 원 수준으로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택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택연금은 가입 당시 생존해 있는 두 사람 중 어느 한 명이라도 살아있는 동안에는 계속 지급되지만 한 사람이 사망하면 가족 구성원의 심리적 부담이나 주거 문제로 인해 연금 해지 또는 부동산 처분을 고려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특히 자녀가 부모 중 한 명이 사망한 뒤 해당 주택의 처분이나 이전을 원할 경우 연금 계약 유지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부부가 명확한 합의를 하고 연금 수령 방식에 대해 계획을 세워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처럼 소득 구조가 바뀌는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홀로 남았을 때 필요한 생활비를 따로 계산해 보는 것입니다. 부부가 함께 지낼 때 필요한 생활비가 월 500만 원이라면 한 명이 홀로 생활할 때는 보통 그 70% 정도인 350만 원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하지만 실제로 줄어드는 지출 항목은 식비와 교통비 등 일부에 불과하고 고정 지출인 관리비, 보험료, 세금, 의료비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오히려 외로움과 심리적 공백을 채우기 위한 취미 활동이나 모임 참여로 인해 변동 지출이 늘어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결국 생활비는 줄지 않고 소득만 줄어드는 구조가 되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대비할 수 있을까요? 첫째는 생활비 구조의 점검과 단계별 계획 세우기입니다. 부부 기준으로 월 500만 원이 필요하다고 가정했다면 한 사람이 남았을 때 최소 350만 원 이상은 유지할 수 있도록 자산 구조를 점검해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 포인트는 연금 수령 구조를 개별화하는 것입니다. 가능하면 부부 모두가 각각 국민연금, 개인연금, IRP를 보유하도록 하고 특정 자산에 편중되지 않도록 분산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는 유족연금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유족연금 수급 조건을 명확히 안내하고 있으니 미리 상담을 통해 본인의 상황에 맞는 설계를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남편이 국민연금을 오랫동안 납부한 반면 아내는 납부 기간이 짧다면 아내가 사망했을 경우 유족연금이 거의 발생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가입 이력을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셋째는 사망 이후의 자산 정리를 계획하는 것입니다. 부부 공동 명의로 된 부동산이나 금융자산은 한 명이 사망하면 상속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때 유언장 작성이나 상속 설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가족 간 갈등이 발생하거나 상속세 부담으로 인해 자산을 급하게 처분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주택연금에 가입된 경우 사망 이후 해당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과 연금 수령 권한이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명확히 해두어야 합니다. 넷째는 정서적 안전망을 미리 마련하는 것입니다. 배우자를 먼저 보내고 나면 정신적 충격과 함께 일상 루틴이 무너지기 쉽습니다. 이때를 대비해 지역 커뮤니티, 종교 모임, 취미 활동 모임 등
외부 사회와의 연결고리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홀로 생활하는 노년층의 우울증 발병률은 부부가 함께 사는 경우보다 2배 이상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정서적 회복력을 위한 준비도 경제적인 설계만큼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섯째는 노후 자산의 일부를 배우자 생존 보장형 상품으로 설계하는 것입니다. 일부 연금보험이나 변액연금 상품에서는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하더라도 남은 배우자에게 동일한 수령액을 보장해주는 구조를 제공합니다. 이런 상품을 조기에 가입해 두면 홀로 남은 이후의 재정적 불안감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상품마다 조건과 수수료, 환급률이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의 상담을 받고 설계해야 합니다. 은퇴는 두 사람이 함께 맞이하지만 노년의 끝은 결국 한 사람이 홀로 보내는 시간이 더 깁니다. 이 시기를 위한 준비는 감정적으로는 외면하고 싶지만 현실적으로는 반드시 대비해야 할 부분입니다. 오늘 설명드린 내용처럼 생활비 구조를 개인 중심으로 나누고 유족연금과 자산 분리를 통해 생존 기간에도 일정한 현금 흐름을 확보해 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께서도 부부가 함께 있을 때가 아닌 혼자 남았을 때를 기준으로 은퇴 설계를 한번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지금까지 생활비 500만 원이라는 숫자가 단순한 목표가 아니라 실제 은퇴 설계에서 얼마나 중요한 기준이 되는지를 살펴봤습니다. 국민연금만 바라보던 방식에서 벗어나 주택연금, 개인연금, IRP, 그리고 공백기 대응 전략과 생존 기간 설계까지 꼼꼼히 짚어보았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내가 지금 어디쯤 와 있는지를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을 하나씩 채워가는 일입니다. 누군가는 지금 시작해도 늦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늦은 건 시작조차 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오늘 영상이 그 시작을 위한 발판이 되셨길 바랍니다. 혹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혼자만 보지 마시고 주변의 부모님, 배우자, 형제자매, 그리고 같은 고민을 안고 있는 친구에게도 꼭 공유해 주세요. 한 사람의 계획이 가족 전체의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던 내용을 다룹니다. 국민연금 87만 원으로 버티는 63세 퇴직자의 뼈아픈 후의 3가지. 은퇴 후 준비가 부족했을 때 어떤 현실이 펼쳐지는지 실제 사례로 생생하게 보여드릴 예정이니 꼭 이어서 시청해 주세요. 여러분의 마음 편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